Убирай рогатулины, все убирай. Держишь? Все? Ну, молодцы, молодцы. Пошли,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начали. Молодец, молодец. 지난 7월 5일 오후 1시 비행기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야생 호랑이 촬영 작가인 임순남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세계 최고의 호랑이 사냥꾼 블라디미르 크로글로브 씨입니다. 임순남 씨의 초청으로 입국한 크로글로브 씨. 그는 왜 한국에 온 것인가? 호랑이 앞발자국은 너비가 9.5cm. 임 씨가 시베리아에서 찍은 다자란 야생 호랑이의 발자국이 10cm 가량임을 감안할 때 발자국의 주인은 틀림없는 호랑이라는 게 임 씨의 결론입니다. 제가 그 산에서 본 그 발자국이 이 소식은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내려오더라고. 그러면 그거 나는 이제 옆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지나갔지. 이게 꽁지가 부쩍 질더라고요. 이게 누런 데다가 검은 줄기가 이렇게 누런데 검은 줄이 있다고요? 네. 네, 사람이 이래 가면 시선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 이제 이걸 잡은 상태에서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이걸 꺼내고 이래 있었어. 그대로. 그랬는데 본 상태에서 나는 이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마주치고 다리 든 상태에서 울음소리가 났고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간 상태 한 2분 30초 후에 저 산 날만 보이죠. 저기서 울음소리가 났어요. 12월 2일 날 휴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운동 삼아 관내에 엽사하고 호전면 그 용궁리에 뒷산에 올라갔다가 그 꽁을 잡으러 갔다가 이제 그 초지에 한 70m 전방에 그 호랑이가 앉아 있는 것을 4명이 보게 됐습니다. 멸종 논란 속에서도 임순남 씨는 호랑이가 반드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번에 크로글로브 씨가 확인한 호랑이 발자국입니다. 평생을 호랑이 사냥에 바쳐온 크로글로브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판단에 자신만만하기만 합니다. 멋진 호랑이들은 설원 속을 시속 80km로 달립니다. 위풍당당하고 신비하고 아주 산악보도 희귀한 설원의 거인 시베리아 호랑입니다. 호랑이는 놀랍게도 높이 10m의 나무를 거뜬히 오른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을 꼽는다면 단연 호랑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은 우리 민족의 혼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인 호랑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이제 한 1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에 그 타이거 로드를 설치해야 되고 그 길을 열어주면은 우리 호랑이가 이제 건강한 피를 섞어서 우리나라의 대표 동물이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고. 우리 민족의 상징 호랑이가 백두대간을 넘나들며 다시 포효하는 그날은 언제쯤인가? (1925년) 지리산을 배경으로 조선 최고의 명포수와 조선 마지막 호랑이의 사투를 그린 영화 대호가 최근 개봉했다. 호랑이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면서 또 친근감 있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왠지 호랑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한반도에 살았던 호랑이는 고려범, 조소호랑이 등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었는데
그중 큰 호랑이의 경우 몸무게가 400kg에 달하며 평균 속력 60에서 80km, 시력은 사람의 6배. 게다가 영리할 뿐더러 기운도 드세다고 전해진다. 전 지구촌의 모든 나라를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의 대제절인 서울 올림픽 대회에 초대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한국 축구 대표팀의 유니폼에도 호랑이가 새겨져 있다. 호랑이. 이처럼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호랑이. 우리나라 대표동 급격히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해수구제 이 명목으로 우리나라 대표 동물을 없애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7년부터 42년까지 한 100여 마리 호랑이를 잡아 죽인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수구제 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졌고 야생 호랑이 부활을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금강산으로 해서 북한으로 해서 우스리스크, 블라더버스터 그쪽까지 이 길이 타이거 로드 길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구간에 그 철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DMZ 일부 구간을 열어줘가지고 북한 호랑이, 러시아 호랑이와 같은 그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거 전라도, 경상도, 백두산을 넘나들며 포효했던 호랑이들이 지금은 DMZ 철책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대표 동물이 호랑이인데 호랑이를 까맣게 잊어버린 게 우리의 민족의 이 긍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경상도에서 시베리아까지 광활한 대지를 넘나들며 포효했던 한반도 호랑이.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혼이자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동물임을 한반도의 호랑이 포효 소리가 반드시 다시 울려 퍼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1998년 2월 26일 날 촬영한 TV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없다고 해서 제가 러시아 가서 열기프로 박사님한테 지도를 5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호랑이를 시작해서 우선 발자국을 이렇게 여러 박사님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한국 호랑이가 북한에 있는 호랑이와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Fly, I fall without my wings. I feel so small, and every time I see you in my dreams, I see your face. It's haunting me. I guess I need you, baby.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그 시베리아 호랑이가 그 발해 지역 우리 지역입니다. 과거에 우리 그 고려범 우리 종이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종을 연구 안 하는 사이에 없다라는 생각에 러시아에서 학명이 시베리아 아무르 호랑이라고 명명이 됐어요. 정부의 그 동물 관계자들 없다 우리나라. 그럼 시베리아 호랑이란 말은 이게 과거에 그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가 과거에 고려범 발해 땅 우리 땅에 살던 우리 종인데 그걸 왜 이름을 해주냐 이거죠.